안녕하세요. D2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입니다. 엑서빌티 신이코입니다. 지난번에는 회의 전반적인 스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거에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이제 전초전을 마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의를 준비하고 이제 공지하고 이제 소집하는 그런 스킬이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진행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의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회의가 앞으로 AI 시대도 되고 했을 때 점점 중요해진다 그랬잖아요. 아주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재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생각을 나누는 그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회의가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준비를 이제 열심히 했어도 참석자들은 시간이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주최한 측, 보통 주최 측이라고도 하고 진행하는 측면에서도 이 회의를 어떤 시간 동안 했는데 얻은 게 없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준비를 많이 했어도 바람직하지 못한 회의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계속 되다 보면은 참석하는 분들이 또 회의를 해? 기대가 잘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최하시는 쪽과 참석하시는 쪽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다음 회의에 대한 기대를 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참석해서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회의가 바람직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의 결과가 되겠어요. 회의 결과를 이제 정리함에 있어서 회의가 진행될 때 어느 정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회의 진행의 전체적인 진행의 논리라든지 진행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런 회의 도중에 회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기록되면 굳이 회의 끝나고 막 또 회의록을 만들고 또 썼던 회의 중간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의 회의, 또 회의 결과 정리도 힘들지 않은 회의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석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제 회의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참석자들 또는 진행 쪽에서도 이제 합리적인 반응을 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회의 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의일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도 이제 신속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회의록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또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회의를 오늘도 참석하셨던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참 자주 회의를 진행하시거나 참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현실적인 회의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 잘 좀 봐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게 네네.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네. 해도 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회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 수렴하거나 또는 활용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데서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참 드물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잘 좀 보시고 또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인식하셨다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부분 또는 필요한 스킬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부분들은 회의 내용을 이제 화이트보드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실을 가보시면 화이트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화이트보드 역할을 하는 다른 디스플레이 또는 벽면에 유리로 돼 있어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내용을 많은 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를 해놓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구나, 이런 것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사전에 공지를 할 때도 회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지가 됐었겠지만, 실제로 이 회의장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너무 넓게 회의 내용들이 분산되거나 또는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그런 면을 좀 차단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의 진행자는 회의에 참석한 한 명 한 명이 어느 정도 발언을 하면 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발언을 할 것 같은가 이런 걸 예측을 좀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회의 참석하는 한 분 한 분한테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십사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발언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는데 총 이제 회의가 이 정도로 진행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시간보다 넘으면 좀 빨리 진행을 하거나 해야겠죠.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발언 시간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발언 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진행 속도를 조절 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발표하시는 분이 더디게 발표하신다 싶으시면 좀 빠르게 좀 독려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다루어질 때 우리 회의의 정확한 주제안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멘트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조율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진행도 필요합니다. 선생님, 보통 회의의 진행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되나요? 뭐 프로젝트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상사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 5년이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명하달식으로 그리고 얘기해봐 그러는데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쵸. 어려운 자리가 되고 또 지시사항을 한번 복귀하는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회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우리가 원하는 회의가 되어가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씩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보다 더 어떤 지위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다른 조직에 계신 분들이라도 초청해서 함께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빠르고 의사결정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주 돋보이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쭉쭉쭉쭉 보시는 내용처럼 이런 진행과 관련된 어떤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지만 냉정하다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사수분이나 선배님한테 이제 배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죠. 하나씩 본다면 김 대리님 지난달 데이터 정리하신 내용 3분 정도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줄짜리인데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호칭과 정확한 부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뭐 했던 내용들을 어느 시간만큼 공유해달라 또는 발언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할 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PD님들이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건 좀 예의가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사전에 약속을 좀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회의 진행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회의 진행할 때 제가 이런 모션을 취하면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라는 어떤 약속들을 사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높으신 분, 예를 들면 상무님이다. 이런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한테 말씀을 요청할 때 시간을 3분 안에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무님께서는 워낙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제 3분 정도만 드려도 되겠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말씀 좀 앞에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제한된 시간을 좀 요청드리는 그런 방법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하 직원이 상사분한테 이렇게 요청하듯이 그렇죠. 지시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좀 말하기가 힘들긴 하긴 한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는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진행자분의 핵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높은 분이라고 해서 이제 10분, 20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재치 있게. 그렇죠. 재치 있고 또 약간 띄워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들이 서로 이제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진행자가 가만히 보고 오늘 끝까지 한번 두 분 말씀 나눠보시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두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나가면서 결정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다수결이나 이런 방식을 써서 결정하는 그런 안도 써야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진행자가 한쪽을 이제 흔들어 하는 것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쪽도 장점, 단점, 이쪽도 장점, 단점을 잘 또 정리해서 발표를 정리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굳이 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기 좀 힘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다루기 좀 힘든 내용입니다. 이제 회의 후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실 내에 화이트보드나 또는 회의실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제 화이트보드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의 내용들을 써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 이후에 회의 진행 내용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일정표 같은 게 좀 필요하고 달력 같은 것들이 쓰여져야겠죠. 그 다음에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 이슈사항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번호를 써가면서 어떤 내용이 이제 논의됐고 어떻게 결정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결정이 필요한 어떤 두 안 또 세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표시한다면은 굳이 회의록을 따로 쓰지 않고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회의록이 될 수 있는 촬영을 한다든지 말씀드렸던 어떤 솔루션이 있었다면은 그 솔루션에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제 텍스트로 정리된다든지 이미지도 중간에 삽입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이 화이트보드에 네. 정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네. 아무래도 앞에 적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그래도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어떤 회사의 실제 회의 진행을 잘 한다고 하는 회사의 화이트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왼쪽이 되든 오른쪽이 되든 오늘 회의 때 나눌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 일정이라든지 이슈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안 중에 한 안을 고를 때 장점 단점과 어떻게 결정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쉽지 않으니까 몇 번 연습 좀 하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회의 진행을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연습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양식을 찍어가지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 느낀 게 네. 제가 막 정리를 하다 보면 저는 알아보는데 네.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쓴 거야? 네.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또는 또 다른 칠판이나 이제 유리 벽면에 기록을 하고 찍고 옮겨 쓰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으로 나와 있어서 회의 진행자가 키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견 개진입니다. 이제 잠시 전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건데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공지가 되고 각 이제 참석자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발표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갔다면 좀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다 얘기한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모아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해질 수 있는. 근데 그럴 때 정말 예전에 선배님들 하시던 것처럼 누구누구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또는 오늘 반응이 너무 없네 오늘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 다 발표하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의 회의에 참석하기 좀 싫어졌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발표에 꼭 필요하신 분이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먼저 드리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땡땡땡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직전까지도 어떤 프로젝트 또는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앞부분에서 한 20초 30초 얘기할 동안에 그분이 준비를 좀 하겠죠. 나한테 이런 얘기 이런 경험을 얘기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앞부분에서 좀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길게 하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라든지 이렇게 좀 긍정이나 부정적인 멘트 짧게라도 받아도 그 회의에서 필요한 의견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견으로 받은 걸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진행할 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잘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연습법으로 진행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돼야겠죠. 요즘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본인이 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되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적거나 하시지 못하고 그냥 찍 이렇게 그냥 긋기만 하시고 읽는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그래서 그런 회의가 끝났는데 화이트보드나 어떤 솔루션의 그 화면을 보면은 정리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의 진행하시는 분이 나가고 회의 참석자분들이 다시 아까 했던 얘기가 뭐였지?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였지? 이렇게 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시간이 매우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회의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예요. 우리가 화상회의라고 했을 때
이제 오프라인 회의하고 굉장히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 회의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고 플러스 알파의 스킬들이 필요한 게 화상회의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으로 한 10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상회의니까 화상회의 특징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당연히 카메라나 이제 전원 같은 거는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진행과 관련된 화이트보드와 같은 솔루션이라든지 회의 내용에 필요한 어떤 파일들,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상회의일수록 오프라인 회의에서 한 2-3분 정도 늦게 오신 분은 기다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주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이제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지만 2-3분 정도 이제 기다려준다고 했을 때, 화상회의에서 2-3분 늦는 거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 부분에 두 분이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회의일수록 시간 약속을 더 철저히 지키시는 거고,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회의에서는 바로 앞에 보니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화상회의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을 크게 든다든지 흔든다든지 발언권을 얻기 위한 그런 또 리액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네.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속을 해야죠. 서로의 약속을 네.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회의 진행자의 몫입니다. 회의 진행자가 자, 오늘 회의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크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 처리인데요.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시선을 어디다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입니다. 화상회의를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본인만 딴 데 좀 쳐다봐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다 알죠. 본인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 처리를 딴 곳을 보고 있다든지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시선 처리라든지 이제 멀티태스킹, 다른 모니터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소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정에서 재택근무할 때 이제 회의하다 보면 이제 이제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라든지 다른 식구들의 소리라든지 문 닫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서 회의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하실 때 이외에는 이제 음소거를 좀 해주시는 것들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너무 어지러우면 시선이 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정리정돈된 곳에서 카메라를 켜시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시는 거, 그리고 발언권을 얻고 표현하시고, 최대한 앞부분에 어떤 핵심을 얘기하시는 2갈씩, 그리고 어떤 금방, 거의, 조금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화상회의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담이지만 이게 화상회의라고 해가지고 위에만 엄청 정장으로 입고 네네. 밑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수면 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민망을 당했다는 네.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에 좀 신경 써야 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볼 텐데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진행 방식을 사전 공지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발언을 유도하는 테크닉 또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화상회의일수록 집중도가 오프라인 회의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듣는 거죠. 다 듣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좀 대처할 수 있게끔, 물론 모든 질문에 다 원활한 대처는 힘들겠지만 사전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지 모른다 하는 부분들은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는 것, 그리고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화이트보드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제 뭐 칠판 같은 데다가 어떤 쟁점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연습, 그 다음에 질문을 자기가 이제 던질 때도, 진행자가 질문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주 추상적으로 던지면 또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설을 설정해서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뭐 경험이 많으신 어떤 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가설을 좀 잘 설정해서 구체화된 질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가설이 위배돼도 됩니다. 네, 위배돼도 그럼 그게 아니었군요 해도 되지만,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잘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가설 설정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설 설정할 때 필요한 키워드들이 잘 정리될 필요가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화가 안 되고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이제 공전될 경우에는 이제 구체화하고 범위를 압축시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2갈씩 의사로 진행자도 표현하는 게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회의 마무리도 프로답게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인사도 이제 감사함을 담아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 안내도 이어진 회의가 있다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구속 조치와 관련된 얘기가 없으면 그냥 나는 얘기만 하고 이게 구속적으로 조치로 이어지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다음 회의에 와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어떤 회의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도 이런 구속 조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구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다음 회의에 대한 기대 또는 이런 회의에 내가 참석해서 얘기한 것이 실행될 수 있구나.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도록 참석자들이 갖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러한 방안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어떤 화이트보드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촬영한 걸로 이제 공유해서 회의록을 가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고요. 또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회의가 끝날지라도 언제까지 좀 의견을 추가로 주시면 그런 내용까지 반영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의견 반영 가능성도 열어두는 이런 내용들까지 덧붙여진다면 이 회의 진행이 아주 프로답게 그리고 좀 이따 말씀하실 원픽 것에 해당될 수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잘 반영하셔서 아주 우량한 회의, 아주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이는 회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피드백을 들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매끄러운 회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꿀팁으로 실전에 꼭 적용하셔서 상사분들에게 원픽 받는 디트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이었습니다. 엑서빌리티 신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